요즘 참 살기 팍팍하시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치솟고 있는데 우리네 주머니 사정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장보기가 겁나는 하루하루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조사로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참 눈앞이 막막하셨을 겁니다.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문을 두드려보지만 그 문턱은 야속하게도 너무 높기만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이자가 비싸더라도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이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나라에서 가계대출을 꽉 묶어놓는 바람에 그마저도 전부 막혀버렸다는 억울한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위해 당장 숨통을 틔워줄 대책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굳게 닫혀있던 대출 규제의 빗장을 풀고 아주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 깐깐하게 따지지 않고 신용점수가 조금 낮아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생활 자금을 선뜻 내어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1천만 원 대출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자를 대폭 낮춰주는 또 다른 혜택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꽉 막힌 돈줄을 풀어줄 확실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봄날을 찾아드리는 채널 다시 피는 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동안 우리는 돈 한 푼 빌리기가 이토록 어려웠던 걸까요? 그 숨겨진 이유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고정적인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모아둔 노후, 자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무서운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가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밥상 물가에 마트에 가면 파 한 단, 계란 한 판 집어들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각종 세금은 왜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는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통장 잔고가 훅훅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라도 생기면 그야말로 눈앞이 하얘집니다.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이나 나이 들며 늘어나는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도 당장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금융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잘 쓰고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어도 소득 증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돈줄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내놓았던 아주 강력한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잠시 후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부터 은행대출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객님, 연소득이 부족하셔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안내입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가계빚을 막아보겠다며 아주 강력한 대출 통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 규제의 핵심은 바로 내 1년, 연봉 연소득을 넘는 돈은 절대 신용대출로 빌릴 수 없다는 이른바 연소득인의 대출한도 규제였습니다. 이 규칙은 겉보기에는 무리한 빚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기막힌 부작용들을 낳았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다 은퇴하여 집 한 채는 있지만 당장 매월 들어오는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꼼짝없이 대출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또한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거나 일용직으로 땀 흘려 일하시며 소득 증빙 서류를 떼기 어려운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내일 가족의 수술비가 필요하고 밀린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은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카드론조차 한도가 나오지 않는 꽉 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는 것에 비유하여 돈 맥경화라고 불렀고 서민 경제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드디어 국가가 칼을 빼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꽉 막힌 주제를 뚫고 우리 서민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신상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놀라운 혜택이 공개됩니다. 서민들의 비명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금융위원회가 마침내 굳게 닫힌 규제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연소득인의 대출한도 규제를 중저신용자와 서민들에 한해서 과감하게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내 1년치 월급이 얼마인지 깐깐하게 따지는 그 엄격한 잣대를 아예 치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1년 소득이 1천만 원이 채 안 되거나 복잡한 서류 문제로 당장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라도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이 도박이나 투기가 아닌 순수한 생활 안정. 자금이라면 정부가 은행에 보증을 서서라도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선뜻 내어주게 됩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재벌들에게는 푼돈이지 몰라도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밀린 병원비를 내고 당장의 식비를 해결하며 추운 겨울 보일러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당장 숨통이 트이는 엄청난 금융복지 정책이 탄생한 것이죠. 이 착한 신상품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이자가 무서운 불법, 차금융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조건 없는 공짜는 없는 법이겠죠. 이 파격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엄격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토록 조건이 좋은 2천만 원 대출이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소득도 보지 않고 파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진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거르고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재산이 많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이 대출 신청 자격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한정된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헤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무서운 약속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1천만 원을 빌리고 나면 대출이 실행된 그날로부터 딱 1년 동안은 절대 그 돈을 보태서 새로운 집이나 부동산을 사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의 밥그릇을 지키라고 풀어준 돈을 주택시장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기하는 데 쓴다면 정부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고 집을 샀다가 적발되면 빌린 돈을 당장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금융거래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라고 준 소화기로 엉뚱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명확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규칙인 셈입니다. 자, 1천만 원 한도 대출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번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부담을 팍팍 줄여주는 또 다른 희소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천만 원 한도 대출 소식만큼이나 우리 구독자님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 대출, 이자 부담을 팍팍 줄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1금융권은행은 문턱이 높고 대부업체는 이자가 너무 무서워 고민할 때 정부가 나서주는 사이돌 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분들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고 비교적 합리적인 중간급 이자로 돈을 융통해주는 아주 고마운 서민 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 사이돌 대출의 이자율, 즉 금리가 기존보다 무려 최대 5.2%포인트나 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5%포인트 넘게 떨어진다는 것은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 돈이 체감될 정도로 뭉텅이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엄청난 하락폭입니다. 예전에는 사이돌 대출조차 이자가 다소 부담스러워 신청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숨을 돌리며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서 받는 사이돌 대출 금리는 연 7%에서 9%라는 아주 착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저축은행에서 받는 대출금리 역시 기존보다 훌쩍 떨어진 연 11%에서 14% 수준으로 낮아져 서민들의 이자 고통을 확실히 덜어줄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상위권도 하위권도 아닌 딱 중간, 즉 신용하위 2050% 구간에 있는 어중간한 신용자분들에게 이 혜택의 70%를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매일 가게 문을 열며 고군분투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혜택은 없을까요? 잠시 후 사장님들을 위한 특급 지원책을 공개합니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거나 세탁소, 미용실을 운영하시며 밤낮 없이 개인 사업에 매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맞춤형 혜택도 훨씬 커졌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개인 사업자 전용 사이돌 대출이 이번 정책 완화에 발맞춰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시장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사장님들이 대출을 받으려 하면 은행에서는 오로지 차가운 숫자로 된 개인 신용 점수 하나만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가 방식이 아주 사람 냄새 나고 따뜻하게 바뀝니다. 가계 매출이 꾸준히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평소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 내셨는지 같은 노력의 흔적들을 신용평가에 아주 좋게 반영해줍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장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대출 창고에서 나를 증명해주는 든든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신용평가 덕분에 사업자분들의 대출 이자는 눈에 띄게 낮아지고 빌릴 수 있는 한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껑충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곳에서도
연 8%에서 12%대의 비교적 합리적인 금리로 사장님들을 위한 대출을 넉넉히 내어줄 계획입니다. 이리저리 돈 구할 곳에 찾아 발만 동동 구르던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융통할 수 있는 자금줄이 훨씬 많아지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혜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면서도 서민대출은 이렇게 화끈하게 풀어주는 걸까요? 이번 파격적인 금융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장은 작심한 듯 정부의 진짜 속마음과 정책의 취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정부도 똑똑히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꽉 조이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칙만 내세우다가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리대금업의 늪으로 빠져 영영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깊은 위기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빚의 규모는 묶어두되 서민들을 살리는 중금리 대출만큼은 그 깐깐한 규제에서 최대 80%까지 빼주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생계자금을 공급하여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올 하반기에는 꽁꽁 얼어붙었던 대출 시장에 조금이나마 훈풍이 불고 대출 가뭄이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만 한다면 당장 이번 달 월세나 목돈 지출 비용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수많은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단이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을 구하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놀라운 정책의 변화들,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소득 안보는 2천만 원, 신용대출과 이자가 확 낮아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차갑게 거절당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수많은 서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꽉 막혔던 대출 규제가 조금이나마 풀려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순간에 생명수처럼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정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자를 깎아주고 조건을 낮춰준다고 한들 결국 대출은 언젠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냉정한 현실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빚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지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약간의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만 빚을 내어 위기를 넘길 때는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냉정한 상황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책이 여러분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지 아니면 피해야 할 독이 될지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금융복지 정책에 대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지혜와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친 일상에 경제적 지혜와 희망을 피워드리는 채널 다시 피는 보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